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 기술 오늘은 십자봉이 떠졌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세력들. 오늘은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걱정이 되실 건데,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지금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자, 오늘도 보자고요. 자,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거는 이 시가를 띄우고 뭐죠? 이 고가를 높이는 흐름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말한 대로 시가를 띄우고 또 잘 지지를 하면서 위로 수급이 붙어줬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들어오면서 무려 장중에 6%나 상승을 해줬죠. 우리 기술도 보죠. 자, 우리 기술도 제가 말한 대로 무려 오늘 시가를 3.5% 잘 떠줬어요. 하지만 고점을 돌파하기에는 힘이 많이 부족했죠. 자, 그렇다고 우리 너무 아쉬워할 건 없습니다. 오늘도 어쨌든 이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가권에서 아주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잘 지킨다는 것 자체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5일선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어땠죠? 종가상으로는 지켜준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르긴 오른 거예요. 3% 올랐죠. 네, 오르긴 오른 거다. 자, 도대체 뭐를 위해서 이 세력들이 지금 이 가격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건지 오늘 시간에도 제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건데, 어제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죠. 20시간 전에 올려드렸는데 무려 8,200분이 넘게 봐주셨고 좋아요도 무려 944개나 달렸습니다.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좀 1000개 한번 욕심 좀 부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설명 듣기 전에 이 좋아요, 엄지척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우리 기술 여기를 다 유지하는 이유, 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 이 신고가를 더 갱신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저랑 생각이 같으신 분들은 이 댓글에다가 이렇게 신고가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줘가지고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 하나의 주포가 되고 세력이 되어서 또 이 신고가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좋아요와 댓글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빠르게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은 여기서는 좀 호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호재. 자, 호재는 나와줬죠. 뭐가 나왔죠? 자, 이 대통령 내달 1일부터 4일 싱가포르 필리핀 순방이 있다. AI와 원전 등을 논의한다. 호재죠, 호재. 정보 호재만큼 좋은 게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전에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준 겁니다. 물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런데 전날 미국장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 이란 전쟁 이슈가 점점 더 가시화가 되면서 지금 투심이 살짝 꺾이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장 강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오늘도 강했지만 그 심리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점을 치기에는 좀 부족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원자력 종목들을 다 지켜보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말한 5일선을 지키고 오늘 시가를 띄우고 수급이 붙어줬죠. 우리 기술도 5일선을 지켜준 겁니다. 자, 보통파워텍은 좀 더 약한 종목이지만 여전히 이 11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전부 이 원자력 쪽이 고점을 치진 못했지만 차트를 이 지켜줬다. 이게 상당히 저는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이야기하기를 이 두 번째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이날의 이 십자봉까지는 우리가 좀 버텨보자. 이 이야기를 했죠. 왜? 이날과 같은 음봉을 한번 견뎌내야지 또 위로 열리는 상승을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제가 이날도 여러분들에게 버티자고 했던 거는 뭐였어요? 이 상승을 위해서였죠. 이 마이너스 10%를 견뎠더니 위로 60%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십자봉을 기준으로 깨짐이 발생되지 않으면 한번 우리가 버텨보자. 아시겠죠? 그럼 제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했냐면 이 11이동 평균선이 올라와 준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자, 이 1차 상승 이후에 이 조정 구간만 보더라도, 자, 다들 보셨겠지만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급등하던 주가가 이렇게 좀 쉬어갈 때, 이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면은 이 5일선과 이 12일선에 대한 이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격이.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이탈을 할지 아니면 돌파를 할지 방향성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 기술은 상방으로 방향성이 발생이 된 거죠. 이때와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동평균선이 이제 5일선과 10일선이 횡보를 하면 이격이 좁아져요. 그리고 나서 터치를 했을 때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꽤 오랜 기간 조정을 보였습니다. 1개월 정도 조정에 대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 지금 2차 상승 이후에 나오는 이 조정은 이 일본의 조정파보다는 더 짧게 발생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자, 이 1차 급등 때는 시장이 이 종목의 재료가 이 진짜인지를 시장의 참여자들이 의구심을 가지죠. 의구심을. 그래서 이 확인하는 과정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이 2차 급등 이후에는 확신이 생긴 이 대기 매수세가 많아지죠. 대기 매수세. 즉 의구심을 가졌던 투자자들이 더욱 확신을 가지는 구간에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도 더 길게 나오고 그 조정에 대한 길이도 짧아지는 겁니다. 즉 가격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보다 한 발 늦기 전에 이 올라타려는 그 심리가 강해지면서 현재와 같은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1차 상승 때는 과거에 물려있던 이 장기적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를 소화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차 상승 이후에 대한 조정은 이미 한번 이 청소가 된 상태이다 보니까 이 1번에 대한 구간보다는 훨씬 더 가볍죠. 그래서 조정이 짧게 발생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주식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길다. 즉 조정 기간이 짧아진다는 건 그만큼 추세가 강력하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 우리 기술보다 강력한 종목은 없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냐면 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현재 이 고점에서 밀리지 않고 횡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고가권에 대한 매물을 소화를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라는 게 발생해 주냐 마느냐가 이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알려줄 건데 우리가 이 앞에서 거래량만 보더라도 그 시기를 지레 짐작할 수가 있죠. 보시면 상승이 나오고 이 매물을 소화할 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향이 나오기 전에 어떤 게 나오냐면 거래량이 최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급감을 해요. 급감을. 그리고 나서 증가를 하면서 뭐가 나오더라? 방향성이 발생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 거래량이 어떻죠? 이때와 똑같이 엄청나게 이제 급감을 하고 있죠. 즉, 이 방향성을 알리는 그 시기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거래량도 지금 문제가 없고 이 패턴들, 이 흐름들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이 다음 주 흐름을 우리가 예상을 해보자고요. 자, 기준은 말씀드린 대로 바뀐 건 없습니다. 이 십자봉이 좀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11선이 다음 주가 되면 더 올라와 줄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횡보를 잘 유지하면서 이 닿는 시기 있죠. 시기.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 우리가 노리는 다시 이 과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조금 전 제가 뉴스를 보여드렸지만 그 기간이라는 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 대통령이 뭐라고요? 1일에서 4일까지래잖아요. 어떤 하나의 시나리오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자, 그리고 물론 그 시기가 왔을 때 무조건적으로 방향성이 위로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나의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과거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상승 시기에는 이 우리 기술과 같은 올 이동 평균선을 계속적으로 타고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제가 말한 대로 횡보를 하면서 이 10일 이동 평균선이란 게 올라와 줬죠. 그럼 이제 여기서 방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 상승하던 주가가 횡보를 보이고 전환을 하는 시기에서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런 깨짐이 발생이 되면 그럼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그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꼭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런 그림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구보다 빠르게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도 실시간으로 지금 이 분봉만 계속 쳐다봤어요, 저는. 왜? 이 분봉이 깨지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오늘도 잘 유지를 하더라는 거죠. 잘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 안 보내드렸던 겁니다. 자, 제 문자를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지금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말한 그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가 발생이 되면 그 과열이 올 때 있죠. 그때는 이제 고점이라 판단이 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 실현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지금 보는 이 분봉에서 아니면 시장에 대한 흐름이 이 깨지는 그 그림이 발생이 되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같이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문자 한번 보내주시고요. 제가 매일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 우리 기술뿐만이 아니라 지금 좋은 종목들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는지 예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자 이번에 KCTC도 올려드리고 어때요? 제가 하루 전에 올려드렸죠.
하루 전에 올려드리고 이 6,400원일 때 그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다음날 바로 어떻게 됐죠? 바로 이 7,400원까지 급등을 하더라. 제가 이런 단기도 다 이렇게 문자로 다 보내드리는 겁니다. 문자로. 영상도 올려드리고 문자도 보내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또 이 맥점 차트에 닿는 아주 좋은 종목이 있는 겁니다. 자, 페노션입니다. 페노션. 차트 보면 좋죠. 최근 들어서 흐름이 더 기가 막히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페노션 큰 흐름부터 제가 이 맥점까지 싹 다 짚어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지난 주말에 드렸던 선물 좀 AS부터 좀 해드릴게요. 제가 주말에 대놓고 매집한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 CNG 하이테크였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죠? 자, 이거 제가 맥점 밴드에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벌써 이 20%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포지션을 유지하시면 된다. 밴드가 안 깨지니까. 수익 보신 분들 참고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이 CNG 하이테크도 오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잖아요. 이렇게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저 맥점 코치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페노션도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차트를 보고 코치님 벌써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자, 월봉을 한번 보자고요. 월봉을. 그냥 바닥주 중에 완전 대바닥주죠. 네. 거의 20년 동안 반등이 한 번 없었던 차트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머리를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기준봉을 기준으로, 거래량 많이 터진 봉 있잖아요. 여길 기준으로 여기를 소화를 하고 있다. 자, 이제 겨우 고개를 들기 시작한 종목을 가지고 많이 올랐다고 겁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노션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이걸 이해를 하려면 지금 이 시장의 판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를 하죠. 지금은 어게인 2005년이라고. 그 05년도 때 미친 폭등장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강한 시장입니다. 강한 시장. 결국 이 시장이 과열이 되면서 결국 다 돌아가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제가 몇 달 전부터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릴 게 뭡니까? 인프라 간다. 그 다음 뭐예요? 지주사 간다. 그 다음 증권주 간다. 자, 최근에 밸류업 부각되면서 지주사들 폭등하고 있죠. 인프라 쪽, 건설기계 쪽, 전력 쪽 폭등하고 있죠. 증권주 어때요? 미친 듯이 가고 있잖아요. 미친 듯이. 이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몇 개월을 넘게 그 똑같은 말, 86년도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05년도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했던 겁니다. 제가 이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도 삼성증권이잖아요. 8만 원대 드렸던 게 벌써 10만 원이 가 있더라.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대장주인 키움증권 드렸죠. 키움증권. 밴드 타고 올라가잖아요. 자, 지주사 같고 증권사 같죠. 그럼 그 다음 차례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게 가지고 온 페노션이라는 거예요. 물류 쪽 대장이죠. 물류 쪽 대장. 자, 지금은 이 글로벌 시장 자체가 이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율은 계속 오르면서 똥값이 되고 있고 물가는 치솟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튀어요? 원자재 값이 폭등을 하잖아요. 원자재 값이. 금이랑 은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뭐가 올라요? 구리도 오르더라. 구리도 지금 고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철광이나 뭐 곡물, 뭐 석탄 이런 애들도 결국은 올라간다는 거죠. 원자재도 이 안에서 순환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원자재 시세가 뛰면은 그걸 이제 실어 나르는 배들은 어떻게 되죠? 배들은 자, BDI 벌크선 운임 지수가 그냥 미친 듯이 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에 이 BDI가 단순히 오르는 게 아니라 뭐 7거래일 정도 계속 하락을 하다가 단 하루 만에 이제 7에서 막 10%씩 폭등하는 그 추세 전환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세력들이 이 원자재 쇼크를 예상을 하고 뭐 배를 빌리기 시작했다는 뭐 하나의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 수혜를 온몸으로 받아낼 종목이 이 펜오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펜오션 주가 어때요? 한마디로 대바닥이라는 거죠. 자, 최근에 이제 밸류업 한다고 자사주 소각하면서 얘네들 엄청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PBR 종목들 갈 건데 거기에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저평가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페노션이 엄청 폭등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05년도입니다. 네, 05년도, 어게인 05년도. 이때는 이제 중국발 산업혁명으로 갔어요. 그때는 이제 뭐 중국이 뭐 건물들 엄청 지으면서 빌딩들 엄청 지으면서 이 철광석을 싸그리 매입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물류 쪽이 수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지금은 그게 좀 형태만 바뀐 거예요. 그 AI 인프라 있잖아요. 인프라. 그러니까 지역만 바뀐 거지 지금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다. 반도체 갔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니까 인프라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건설기기 움직이고, 그 다음 이 재료 날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또 물류 쪽이 간다는 거예요. 운임지수가 그때 엄청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페노션이 오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외인가 기관도 미친 듯이 사잖아요. 미친 듯이.
개인은 그냥 종일 팝니다. 외인기관 연기금에서 미친 듯이 사더라 요즘에. 현재는 이제 바닥권 탈피를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추세를 노려하는 국면이다. 기술적으로 봐도 이 12월 달에 한번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이때도 이제 운임지수가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펜오션이 급등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눌림목이 한번 나오고 나서 다시 이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V자 반등은 호재가 있을 때만 발생되는 패턴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지금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주도주들 엄청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기가 정말 어렵죠. 그럼 어떤 시기가 딱 되면 이렇게 바닥 종목들로 눈이 들어오게 됩니다. 뭐 20년을 넘게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데 회사에는 큰 문제가 없고 저평가인 기업, 그게 펜오션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간 게 뭐가 있냐면 대한전선 똑같죠. 근데 최근에 어떻게 갔어요?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하면서 폭등을 했죠. 왜? 8,000원짜리가 벌써 34,000원 갔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 HJ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20년을 반등 한 번 없이 밀린 종목입니다. 그런데 장기 이동 평균선 돌파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얘는 이 60월선 돌파하면서 2,000원짜리가 34,000원이 갔습니다. 펜오션 어때요? 장기 평선 내려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최근 그림 어때요? 이제 막 돌파를 하는 거예요. 이 기준봉 기준으로 이걸 지금 다 소화한 거라고요. 이렇게 U자형 패턴으로 소화를 하고 돌리고 눌리고 이렇게 폭등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펜오션 이번에도 이 밴드 현재 이 주포가 들어온 거예요. 밴드가 이미 형성이 됐습니다. 그 주포는 누구라고요? 외인 기관이 엄청나게 쌍끌림에서 하고 있다고 했죠. 얘네들이 이 종목의 지금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밴드가 오면 당연히 이번에도 전 이 펜오션을 매집을 해 갈 겁니다. 어디서요? 눌림목이 나와서 밴드에 터치를 하게 되면 저는 매수를 해 가겠다. 제가 지금 거시경제에 대한 흐름부터 산업에 대한 이 방향성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기술적인 위치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그런데 막상 또 혼자 거래를 하려고 하면 맥점이 어디인지, 또 우리가 어디까지 홀딩을 할 건지 그 기준점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끌고 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펜오션 좋은 맥점 자리가 오면 제가 이 매수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볼 땐 이 펜오션 1만원 라인까지도 무난하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터치를 하고 제가 말한 강력한 시세가 나올 때, 또 그 과열이 나올 때 거기서는 이 수익 실현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맥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하나하나 다 저장을 해뒀다가 이 펜오션 특이점이 생길 때 있죠? 그때 이제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매일 이렇게 뭐 지수 이야기, 뭐 종목 이야기 매일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위치마다 다르잖아요. 지금도 뭐 사야 할 업종들까지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 맥점 코치랑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있죠. 여기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